지난 10월 10일이 북한에서는 이제 노동당 창건 75주년이었어요. 그래서 큰 행사를 하루 종일 했는데, 요즘 진짜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옛날에는 그런 거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TV에서 다 틀어주니까 그런 걸 유튜브에도 다 올라오고. 저도 참 이 2시간짜리 보면서 다양한 이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본 건 사실 열병식인데, 열병식 말고도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열병식 끝나고 경축대회도 있었고, 군중시위, 횃불시위, 축포야회, 그리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위대한 향도라고 해서, 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제를 바꿔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계속 하더라고요. 맨 처음 했던 게 원래 아리랑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뭘 내용이나 뭐 형식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겠죠. 이 예술 공연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했고,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공연, 뭐 전시회, 박람회, 뭐 기념 주화 발행, 기념 우표 발행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가장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병식을 10월 10일 새벽, 그러니까 0시가 땅 되니까 바로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네, 신기하죠? 네, 네, 신기해요. 보통 열병식은 낮에 하거든요. 그 낮에 하는 게 정상이고, 보통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이고, 모든 나라가 다 낮에 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열병식을 밤에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낮에 해야 잘 보이잖아요. 그죠? 낮에 해야지 사진도 잘 받고, 뭐 사진 찍는 분들 아시겠지만, 낮에 찍어야 사진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낮에 해야 이렇게 와서 보기도 편하고. 그런데 새벽 0시에, 새벽 0시에 그 행사를 보려면 0시까지 잠을 안 자야 되잖아요. 너무 힘들죠? 네, 근데 그 새벽 0시에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많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얘기만 해볼 건데, 하나는 행사의 특징, 그리고 이 행사 과정에서 본 김정은 위원장의 면모, 이렇게 두 가지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행사의 특징 보면, 세 가지를 꼽아봤어요. 하나는 현대적 모습. 그래서 예전의 이제 모습과 많이 바뀌었더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저도 봤는데, 총 개인화기라든지, 이렇게 뭐, 헬멧에 부착되어 있는 뭐, 그 야간 투시경이나 뭐, 그 다음에 뭐, 팔목에 뭐 이상한 뭐 전자 장비를 차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전문가들이 열심히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개인 화기가 많이 바뀌었다. 개인 장비들이 많이 바뀌었다. 상당히. 그리고 군복이나 군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새 걸로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세련돼졌더라. 이런 분석들을 막 했어요. 뭐 개인 장비뿐만 아니라 뭐 이제 이 여러 이제 무기들, 뭐 전차라든지 장갑차라든지 뭐 로켓포, 다연장 로켓포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사람들이 이제 놀라게 했던 게 북극성 4 A냐 시옷이냐 가지고 이제 막 논란을 벌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북에서는 무기에다가 알파벳을 쓴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 75년 만에 썼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시옷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북극성 4 시옷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잠수함에 장착하는 미사일인데,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이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가장 큰 크기의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엄청나게 큰데? 라고 했는데 그 뒤로 이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어떤 이제 전문가들은 그러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재작년이 아니라 2017년에 공개됐던 그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화성 15형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길이와 두께가 더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이제 크기. 이동식 중에선 세상에서 제일 크다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냥 모든 미사일 중에 제일 크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무튼 엄청난 크기의 미사일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북한의 이번 이제 이 열병식 준비하는 거, 그리고 열병식뿐만 아니라 전반 행사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상당히 좀 현대화됐다, 발전했다. 그만큼 발전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게 그냥 모든 나라는 원래 발전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경제 봉쇄 속에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이 좀 특이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제 봉쇄를 한다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거든요. 발전은커녕 보통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 물건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이 물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나라에서 만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 소재 사오고 뭐 영국에서 뭐 부품 사오고 미국에서 뭐 사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립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만들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모든 산업들이 다 이 국제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봉쇄를 딱 하는 순간 그 나라는 그냥 망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경제 봉쇄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결국은 이제 뭐 붕괴한 나라들이 많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라크 같은 경우가 그렇게 해서 결국 망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어떻게 경제 봉쇄를 당하는데 저렇게 계속 발전하지? 정말 신기하다. 희한하다. 이렇게 뭐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연 하나에 10만 명, 그리고 참가한 군인 수가 한 2만 3천 명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뭐 세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가 없죠. 그리고 군인 숫자만 2만 몇 명인데 군인만 출연한 게 아니라 뒤에 군중 시위, 그 다음에 뭐 횃불 뭐 이런 거 보면은 군중 시위에도 어마어마한 평양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군중 시위라는 게 이게 막 피켓이나 뭐 조형물 이런 걸 들고 계속 이렇게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그냥 그 뭐 붓글씨 쓴 게 아니고요. 사람입니다, 이게. 잘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다 사람이에요. 멀리서 보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게 청년들이 이제 횃불 행진을 이렇게 하거든요. 네. 저는 이게 와이파이인가? 뭐지? 상당히 특이한 모양이 이렇게 있길래 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모양이. 네. 아무튼 이게 어마어마한 뭐 행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행사에 주인으로 참여한 사람들만 해도 수십만 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또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구경하는 사람까지 하면은 진짜 몇백만 명이 참여한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면 다른 나라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하는 행사가 없냐? 상업적 축제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한 일주일간 뭐 독일의 뭐 유명한 맥주 축제 하면 막 300만 명씩 모인대요. 그런 상업적 행사가 아니라 정치적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규모 면에서 일단 뭐 세계에 유례없는 압도적인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분위기 자체가 되게 진취적이고 역동적이더라.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의 표정이 되게 진취적이고 자신감 넘치고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고, 그래서 일반 우리가 흔히 보는 뭐 페스티벌 같은 거 있잖아요. 축제, 뭐 상업 축제들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약간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되게 이제 이게 좀 무질서한 것도 있고, 이렇게 질서정연하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도 되게 상업적인 그런 분위기들이 막 나오죠. 근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어서 이건 사실 영상을 봐야 저런 분위기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사진만 막아내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분위기도 많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보면은 이게 현존하는 이 지상의 최대 규모의 최상의 어떤 수준의 정치 행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치 행사를 떠올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정치 행사가 전당대회예요. 선거를 앞두고 항상 전당대회를 합니다.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뽑는 거거든요. 지금 11월 초에 미국에 대선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전당대회 다 끝났고 후보는 뽑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유세를 막 다녀요. 근데 미국의 이런 이제 선거 유세나 전당대 같은 경우 엄청 규모가 커요. 여기도 막 몇만 명씩 모여서 체육관, 뭐 큰 체육관 빌려가지고 막 하고 그럽니다. 근데 약간 정치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경쟁자들 사이에서의 어떤 갈등과 비난과 조롱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는 그런 분위기, 계파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여기 되게 이제 무질서하고 이런 모습들을 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논란들은 좀 있어요. 야, 이거 그냥 돈잔치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이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느냐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런 잔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 하는 게 맞냐? 이건 뭐 하나만 한 거 아니냐? 낭비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이 미국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큰 규모의 어떤 정치 행사나 열병식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열병식 위주로 진행돼서 북한처럼 뭐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거나 아니면 규모 자체 비교해도 그렇고 분위기를 봐도 그렇고 좀 이렇게 북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 같은 경우 러시아가 올해 6월 달에 전승 기념 열병식을 했어요. 보통은 5월 달에 하는데 5월 달에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독일 무너뜨린 그 날에 한단 말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5월 달에 하지 못하고 6월 달에 했어요. 그리고 규모도 엄청 대폭 축소를 해서 하더라고요. 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큰 행사가 작년 10월 달에 이제 건국 행사를 했었는데 규모는 상당히 이제 크게 하려고 했는데 분위기 자체가 작년에 이제 한참 홍콩 사태 때문에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좀 치르면서 약간 이제 빛이 바란 뭐 그런 모습도 있었죠. 그래서 약간 중국이나 러시아도 비슷하지만 좀 이제 규모나 성격이나 이런 데서 많이 떨어지더라라는 거죠. 프랑스 같은 유럽 나라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행사인데 저런 실수가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오토바이야 뭐 진짜 전날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실수를 했다 뭐 치더라도 아니 비행기에서 나오는 비행 그룹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 나라 국기 색깔도 모르나? 색깔도 세 가지밖에 안 쓰던데 어떻게 이걸 틀릴 수가 있는지 정말 와 저거 틀린 사람은 저거 보면서 심정이 어땠어 진짜. 근데 보면은 이번 이제 북한 행사를 보면서 진짜 그 큰 규모로 정말 다양한 행사들을 하는데 실수 같은 게 거의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실수를 보지를 못했어요. 야, 정말 저렇게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는 거? 이것도 참 대단한 실력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의 특징 받고, 김정은 위원장의 면모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번 행사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강조했던 게 인민대중 제일주의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열병식 연설에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설을 막 다들 들으셨겠지만, 훌륭한 인민을 섬기고 모시고 투쟁하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민을 모시겠다. 국가 지도자가 국민을 모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민을 억척으로 지키고 더 높이 떠받들며 부럼 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 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역사에 전능한 창조자인 위대한 우리 인민. 이런 식으로 인민을 그 나라의 최고의 경지, 최고의 지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는 그런 이제 표현들 많이 썼죠. 나는 모든 당 조직들과 정부, 정권 기관, 무력 기관들이 우리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에게 더 좋은 내일을 안겨주기 위하여 무진애를 쓰며 정성을 다해 일하도록 더더욱 엄격한 요구성을 제기하고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국민들 앞에 우리 국민을 잘 모시기 위해서 내가 이 당, 정부, 뭐 정권, 무력 기관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서 인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다짐을 하는 거잖아요. 보고를 하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어떤 표현들 이런 것들 참 눈여겨볼 수 있겠어요. 한 명의 악성 바이러스죠. 악성 바이러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상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이 승리는 우리 인민들 스스로가 이루어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북한이 올 한 해 동안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그 통계 자료를 쭉 봤는데 전 세계 22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없는 나라가 북한밖에 없어요. 확진자가 한 명 있는 나라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는 어디서 참 안타깝게 뭐 한 명 뭐 이렇게 있는데 북한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제 제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야 그냥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있는데 숨기는 거겠지라고 다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북한 내에 그 WHO나 이런 국제기구 사람들이 UN 성원들이 들어가 있어요. 보건 쪽에 사람들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외부에 다 계속 얘기를 해요. 나 여기서 보고 있는데 진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기구 사람들이
확인도 해주고 있고 진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야 이렇게 사람들이 병에 안 걸려서 건강하니까 정말 고맙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모든 것을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는데 특히 지금 보면은 막 회의들이 막 2월부터 4월, 7월, 8월, 9월 뭐 계속 있잖아요. 중앙위 정치국 확대 회의, 정치국 회의, 뭐 정무국 회의 계속 열리는데 이게 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를 해가지고 코로나19 방역을 핵심 의제로 해서 진행한 회의들입니다. 그 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면 노동당 내에 가장 큰 기구가 이제 중앙이에요. 거기가 핵심 기구인 거죠. 그 중앙위 안에서도 핵심 부서가 정치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중에 핵심 부서의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핵심 주제가 계속해서 코로나19 방역이었던 거예요. 그 방역을 1년 내내 이거 한 겁니다.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방역을 했기 때문에 방역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제 세월호 사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가 우주보다 무겁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생각도 비슷하지 않았나 이렇게 표현을 보면은 인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며 전체 인민이 건재하고 건강해야 당도 있고 국가도 있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들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방역과 함께 또 이제 북한을 괴롭혔던 게 이 태풍 피해입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특히 뭐 함경도, 뭐 강원도 이런 데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이제 바로 지금 이 시각에도 수많은 우리 군대 장병들이 영광의 이 김일성 광장에 오지 못하고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방역 전초선과 재해복구 전선에서 용감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해복구하는데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억을 하고 이렇게 다시 상기시켜주는 건데 연설문 전체에서 이런 표현이 몇 번에 걸쳐 계속 나옵니다. 재해복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이런 얘기 계속 하는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이런 자연재해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많이 하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초반에 그렇게 막 자연재해 엄청 입어서 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보도는 많이 나와도 사람들이 가가지고 정말 재해복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는 거의 안 나오잖아요. 우리도 이번 태풍 2번 연달아 왔어요. 5일 간격으로 연달아 와가지고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서울은 큰 피해를 안 입은지 몰라도 대표적인 곳이 울릉도예요. 근데 울릉도 사람들은 약간 어떤 피해의식이냐면 태풍이 갈 때 어떻게 가는지 아시죠?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이렇게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관통해 가면 마지막으로 거치는 곳이 이제 울릉도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 육지를 딱 벗어나는 순간 사람들이 태풍은 끝났다. 우리나라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스에서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 얘기를 할 때 울릉도는 한참 이제 태풍 피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울릉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왜 저렇게 얘기를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울릉도가 이번에 엄청 큰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정세균 총리가 직접 울릉도를 방문하기까지 했어요. 그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엄청난 이제 재정 투입을 해가지고 복구를 하겠다. 그런데 그 뒤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울릉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복구를 하고 있는 건지 복구가 됐는지 사람들은 지금 뭐 집은 다 복구해서 다시 자기 집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아직도 어디 운동장 같은 데서 자고 있는지 몰라요. 언론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재해 났다. 피해액이 얼마더라. 뭐 500억이더라. 뭐 정부에서 얼마를 준다더라. 이런 얘기만 보도하고 끝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재난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이제 연설에서도 계속 반복해가지고 재난 피해 복구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좀 특이하다, 인상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특히 10월 10일 같은 경우는 북한이 몇 년 전부터 계속 당창건 75들 정말 크게 진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국가의 이 위신을 높이고 국제사회에 뭐 자랑을 하고 우리의 힘을 시위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행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것들만 막 보여줘요. 그러겠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북한 보고 야 대단하다 이런 걸 해주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올해 들어서도 북한에서 성과가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평양 그 종합병원도 한참 공사 중이고, 그다음 그 재작년에 뭐 엄청 많은 게 있었잖아요. 삼지연 씨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 막 과시할 만도 한데, 이런 거 과시는 하지 않고, 뭐 코로나19로 힘들었고, 재해 때문에 힘들었고, 하지만 그걸 우리가 잘 이겨냈다. 이거를 가장 강조를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뭐냐. 보여주기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인민들이 얼마나 힘든가, 힘들지 않는가.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 되게 이제 실질적인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키우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자고 키우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남 괴롭히고 남 때리고 뭐 보복하고 뭐 이러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기 하나를 만들어도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강조한 게 이번 열병식 연설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사랑이 많다. 연설문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사람들도 그런 많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 영광의 밤에 그들 모두와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국가 행사를 하는데 전 국민이 다 모일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전체 국민에 비하면 소수만 그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집에서 TV를 보는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게 지금 뭐 방역 때문에 그리고 재복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사람들 이 생각이 나니까 연설을 하는 중에도 마음이 아프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 참 인상적이죠. 이 부분도 참 저는 이제 인상적이던데 자기들이 맡은 피해 복구 건설 임무를 완수하고도 사랑하는 집이 있는 평양행을 택하지 않고 스스로들 또 다른 피해 복구 지역으로 발걸음들을 옮긴 애국자들 누구 얘기인지 아세요?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의 핵심들 나의 가장 믿음직한 수도당원사단 수도당원사단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은 그 태풍 때문에 함경북도에 이제 큰 피해가 났어요. 근데 그 5일 전에도 또 태풍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이제 막 강원도, 뭐 황해도 이런 데 피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을 그쪽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5일 후에 또 태풍이 와가지고 이제 함경북도가 막 타격을 입었어. 여기를 이제 재복구를 해야 되겠는데 군인들은 이미 막 강원도에도 가 있고 황해도에도 가 있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함경북도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편지를 써가지고 평양시 당원들이 떨쳐나서서 여기를 좀 도와줘야겠다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양에 당원 모집을 해가지고 함경북도에 가서 재복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대로라면 평양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목표는 10월 10일 전까지 무조건 복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함경북도에 이제 집을 잃은 사람들이 10월 10일 우리 이 명절 전에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집을 다 지어주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10월 10일 전에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시 평양에 돌아와서 열병식에 참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스스로 나서가지고 아직 복구가 안 된 다른 지역이 있다더라. 우리는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볼 때는 정말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가장 믿음직하다. 이런 인사를 보냈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런 것도 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방역 얘기예요. 왜서인지 지켜냈다는 이 감격의 기쁨에 눈앞이 흐려지고 모두가 건강하신 모습을 배우니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을 더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그 화면에 제가 이제 딱 보니까 화면에서 약간 좀 잘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을 아마 흘리고 이렇게 닦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 이따 있던데 연설 중에 정말 얼마나 벅차올랐을까. 그래서 눈물을 이제 닦는 모습 이렇게 좀 연상이 되던데 그러니까 정말 고생 해가지고 국민 전체가 다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겨냈다. 방역을 철저히 해서 한 명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 자체 참 어떤 감정에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까 인상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남녘 동포들에게도 인사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이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인사를 보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인상 깊었던 단어가 정의라는 단어. 정의라는 단어 사실 우리가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저도 태어나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뜻이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진정으로 꼭 맑고 깨끗하게 조심스럽게 다루어 깨끗하고 정성을 들여 배우고 정말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 인사말이었구나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인류에게도 인사를 보냈어요. 이 자리를 빌어 지금 이 시각도 악성 비루스에 의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마음을 보내며 진심으로 두 손 모아 마음속 깊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이 제발 지켜지고 행복과 웃음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 세계 사람들이 이제 TV 보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거니까 전 세계에 인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다른 나라 정상들이 어떤 행사나 이런 데서 연설을 하거나 뭐 축사 같은 걸 하면서 전 세계 인류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거든요. 저도 문재인 대통령 연설 뭐 신년사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인사를 보내는 것도 되게 이제 좀 독특한데 표현도 정말 막 마음의 어떤 진정이 느껴지는 이런 표현들 이런 것들 볼 수 있어서 참 주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겸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천성적으로 겸손한 모습 이런 것들은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도 많이 봐와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도 좀 많이 드러났던 것 같아요. 열병식 연설을 보면 하늘 같고 바다 같은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큰 믿음을 받아 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전체 인민의 신임 속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위협을 받들어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막 그 북한의 뭐 삼지연 씨라든지 뭐 증평 남세 농장이라든지 막 그 온천 휴양소 뭐 이런 것들 막 보여주면서 야 북한이 진짜 막 발전하고 있다 이런 강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연설에서 이렇게 딱 표현을 하니까 야 이걸로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인민들에게 더 많은 걸 해야 되는데 아직 부족하다. 근데 부족한 게 내가 부족해서 부족한 거다. 이렇게 딱 표현하는 거예요. 되게 이제 겸손하면서 진짜 더 겸손한 그런 표현인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오늘의 이 승리는 우리 인민들 스스로가 이뤄낸 위대한 승리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방역 하나를 위해서 이 가장 중요한 회의들을 1년 내내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이 방역을 계속 이끌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자신의 공은 하나도 내세우지 않고 인민들 스스로가 이뤄낸 거다 이거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 거 이런 거에서도 좀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올해 그 노병대회가 있었어요. 6차 노병대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보여준 모습도 많이 회자가 됐죠. 이렇게 노병들 앞에서 그러니까 노병들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90도로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인사를 하는 모습 이런 데서도 사람들이 많이 겸손한 모습을 많이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비슷할 수 있는데 진정이 느껴지더라. 연설문을 보면은 뭐예요?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해 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이렇게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무탈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이 모두가 건강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 표현이 연설문 전체에서 진짜 많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리고 참 이런 표현들 읽어보면은 그냥 진짜 진심으로 진정으로 이런 게 표현을 쓰고 있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거죠. 이번에 그 남쪽에 보낸 통지문이 있어요. 그 서해 어업지도원 사건 그것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가뜩이나 악성 비루스를 쭉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를 직접적으로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특이하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지도자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해서 사과를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꼭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유감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애석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둘러 표현해요.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적으로 그냥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딱 써가지고 그냥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왠지 꾸미고 숨기고 감추고 애두르고 빙빙 돌고 이렇게 하지 않고 진심을 딱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사실 연초부터 세계적인 보건위기가 도래하고 주변 상황도 좋지 않아 고민도 두려움도 컸습니다. 허나 우리 인민은 억적같이 뻗치고 일어나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따라주며 자신들의 운명을 완강히 지켜냈을 뿐 아니라 활기 넘친 모습으로 모든 고난과 시련을 강하게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도 두려움도 컸다 이런 표현들을 숨기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극복했냐? 정말 걱정이 많이 되는데 우리 국민의 힘으로 한번 이겨내보자라고 호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준 거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원래 마스크를 쓰는 문화가 없대요. 그 북한 사람들이 약간 좀 자존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 추운 한겨울에도 장갑을 웬만해서 안 낀대요. 이게 장갑 끼면 되게 자존심 상한 그런 건가 봐요. 그런 문화가 있대요. 마스크도 진짜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사진에 전부 마스크를 모든 올해 등장한 북한 사진들 보면은 전부 마스크 끼고 있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면은 다 마스크를 끼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을 한 거죠. 사실 우리나라도 방역을 되게 잘했잖아요. 세계적인 모범 방역 국가로 꼽히는데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이 진짜 마스크를 열심히 끼웠어요. 근데도 꼭 보면 안 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쌈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수였죠. 대다수는 마스크를 열심히 끼워줬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전부터 마스크 끼는 문화가 있긴 있었어요. 마스크 끼면 완전히 이상하게 보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이 방역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마스크를 끼면 완전히 범죄자 취급을 한대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마스크를 끼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끼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데 북한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스크 끼는 문화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 지도자가 걱정이다. 방역 때문에 걱정이다. 도와달라. 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다 떨쳐나서서 마스크를 다 끼자. 딱 하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지도자와 이 국민들의 어떤 이 믿음과 단결된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결론을 좀 내려보자면요. 결국 이번 이제 열병식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또 주목받고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 장면이 아니었나. 그리고 진정, 진심 이런 게 북한 사회를 어떤 관통하는 그런 핵심 주제어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고요. 열병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병식을 하는 이유가 무력을 시위한단 말이에요. 그 막강한 무력을 가지고 막 세계 최고의 무력을 가지고 보통 뭘 하느냐? 남을 괴롭히고 약탈하고 압력을 넣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동안 미국의 행태를 보세요. 미국이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막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약소국들을 막 때려잡고 뭐 미국 싫어하는 나라 때려잡고 뭐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중후의 정치를 했죠. 근데 북한은 자기들의 힘을 계속 키우면서도 그 힘을 가지고 어떤 그동안 우리가 미국한테 당한 게 있으니까 한번 이번에 미국 박살을 내보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오가 아닌 사랑의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국가의 특징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